자, 11번. 자, 1910년대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총독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도 보는 것이 기되어 있는데, 예, 현역 일본인 문관 중에서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죠. 예, 그것은 이제 문화 통치 때 표방은 했지만 실천된 적은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고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입법, 사법, 행정 및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예, 맞는 내용이죠. 거의 뭐 왕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설립을 주도했다. 자, 이거 조심할 게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과 동시에 생긴 것이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1910년대 이것이 설립이 된 것은 1908년이에요. 그래서 통감부 시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일왕의 직속에 대해서 의회, 내각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위에 법령이 제정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태영, 태영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이 제정된 시기는 1912년이죠. 그래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는데 이른바 무단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음, 자, 이때 사실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죠. 헌병 경찰 통치죠. 예, 한국인의 모든 일상을 관여했다. 그래서 요것과 함께 꼭 알아둘 것이 이제 제복 대검 교사나 관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일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결로 헌병 경찰이 예, 직결례로 뭐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 자리로 태형을 가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아주 무자비한 통치였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회사령이 폐지가 되었다. 자, 회사령이 1910년 무단 통치기에 회사령은 제정이 됐고 허가제죠. 폐지된 것은 1920년 내가 되죠. 1910년대가 아니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된 것은 1924년입니다. 자, 무단 통치 기간에는 우민화 교육이라고 해서 고등교육을 제한했었죠. 그런데 이제 2차 조선교육령 이제 1922년 이때 되면은 이제 고등교육이 가능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한번 설립해 보자.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 초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일제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쳐요. 그래서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 관립대학이죠.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선학회 사건은 한글을 연구하는 단체인 조선학회 사건을 탄압 해산시킨 사건이죠. 한글도 제대로 연구 쓰지도 못하게 한 시대 바로 민족 말살기죠. 1930, 40년대. 그다음에 2차 조선교육령은 언제 공포됐냐? 1922년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조선교육령은 1차가 1911년, 2차가 1922년, 3차가 1938년, 4차가 1943년입니다. 그 시대 상황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뭐 실업 교육 그리고 보통 교육 위주가 되고 그 보통 교육마저도 1차 때는 일본은 6년인데 조선인들은 4년으로 이렇게 차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2차 조선 교육령 때는 보통 교육이 초등학교는 보통 교육이 6년으로 똑같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어, 고등교육이 가능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했지만 일제는 이것보다는 이제 경성제국당을 통해서 관치를 하려고 했었죠. 아무튼 이제 2차 때는 조금 풀어주긴 했는데 중일전쟁이 배경에서 3차 조선교육력 때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2차 때는 이제 조선어를 한국어죠. 국어는 일본어고
이걸 필수로 했는데 이거를 다시 선택으로 돌리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 교육이라든지 뭐 도도 뭐 이렇게 뭐 무슨 동원 교육 뭐 이런 거로 등을 1943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군사 이런 쪽 교육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정식 뭐 이런 교육보다는. 그다음에 1941년 천황 칙령에서 소학교 심상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개칭이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조선 태영령과 관련된 무단 통치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1913년 13번 위의 법령이 적용된 시 무단 통치 때 볼 수 있는 거 칼에 차를 찬 조선권이 이거 되죠. 제복대검 조선 총독의 설립을 허가받는 이게 바로 회사령 제정이 되죠. 예. 예. 자, 황국시민의 서사, 황국시민화 운동은 중일 전쟁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1937년 이유가 되겠고 치안유지법은 문화통치 기간인 1925년에 제정이 된 것으로서 천황제와 사유재산제를 부인한 자들, 즉 사유재산제를 부인하는 건 사유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죠. 독립운동가들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 일제가 이 형벌 이게 붙들어 놓고 때리는 거예요. 태형도 그죠? 자, 1912년 제정되었죠. 무단 통치 때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니라 직결례. 헌병 경찰이 그 자리에서 경찰이 또는 즉석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교원이 제복과 칼을 착용. 이건 제복대검이라고 가지고 태형하고는 다르죠. 물론 같은 1910년대의 모습이죠. 치안유지법 위반자. 치안유지법이 어, 제정이 된 것은 1925년이죠.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자, 이것은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시스템이고 그때는 이제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걸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설명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장치하는 것은 소학교 선생님이 사벌을 차고 제복 대검 교원과 교사가 교원과 관리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온다.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 때의 모습이죠. 자, 여기 보면은 토지 조사령이 나오죠. 1910년대 일제 경제 수탈 토지 조사령이 1912년에 선포되고 1910년에서 18년까지 토지 조사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 회사령 실시도 알아두고요. 경제적으로는 자, 만민공동회 이건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만민공동회가 1898년에 독립협회 활동의 일환으로 있었죠. 동아일보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동아일보가 창설이 된 것은 조선일보와 함께 1920년입니다. 문화통치 때 모습이죠. 조금 언론 풀어줬죠.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까 얘기했었죠. 고등교육이 이제 가능하게 됐었죠. 문화통치 때 1920년대 이후. 그래서 1920년대 초에 1천만 원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 속에서 모금을 거둬서 밀립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일제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일제는 그 대안으로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조선어학회를 세워 한국 연구를 하는 국어학자.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회가 1931년에 확대 개편이 된 것이죠. 예,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요 전에 이제 조선어연구회라는 것이 한글 단체죠. 다 이어지는 거죠. 조선어연구회가 1921년에 설립이 됐었죠. 이것이 개칭된 거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16번. 다음 자료의 정책이 시행된 시기. 1900 몇 년대. 조선태양령, 헌병경찰제, 직결심판권, 직결례, 언론 출판 집회 결산 이런 거 다 없댔죠.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어, 이때 각종 우리나라의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원 수탈과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령이 반포를 해요. 뭐 예를 들면 토지 조사령은 이제 토지에 대한 어떤 제한 조치, 그다음에 뭐 임업령, 어업령, 광업령 이런 것 등은 각 해당 분야를 철저하게 통제, 주로 허가제로 되는 것이죠. 마음대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자원, 생물자원, 뭐 광업자원 이런 것 등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남면 북양 정책이 시되었다. 경제 대공황 이후 1930년대 이후 이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해서 특히 일본의 방직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은 따뜻한 남쪽에는 목화를, 북쪽은 양을 키워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었죠. 양모, 그다음에 면. 이거는 1930년대에 들어서서 실시가 된 것입니다. 경제 대공하고 같이 맞물려서 알아두시고요. 치안유지법이 적용된다.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자와 천황제를 부인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죠. 1925년에 제정이 됐으니까 1910년대 관련 없죠. 일본과 한국 사이의 관세가 폐지되었다. 이게 이제 1923년인데, 자, 회사령과 함께 일본 관세령 이런 것 등이 이제 1920년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업 설립과 수출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자본이 한반도에 투자하기를 용이하게 해서, 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해서, 판매를 용이하게 해서 이러한 조치들, 회사령 폐지, 관세 폐지 등이 있게 됐습니다. 보통학교, 초등학교에 가는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6년으로 연장이 된 것은 이제 2차 조선교육령 이후죠. 예, 1920년대가 되겠죠. 1차 조선교육령 때는 보통교육이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차별교육을 했고 우미나 교육이라서 실업교육, 보통교육, 초등교육 이런 쪽이 되었습니다. 다음 17번. 다음은 일제강점기의 모습인데, 자, 이건 뭐냐? 태형을 때렸다. 태형. 1910년대죠. 무단 통치 때. 그래서 정답은 거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저희가 없습니다. 예.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전혀 없어서 1920년 문화 통치 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이제 근근히 창간되는 형식이었죠. 산미 증식 개혁을 실시했다. 이건 1920년대 일본이 공업화로 인해서 쌀이 부족하자 그것을 한반도에서 뜯어내는 걸로 작전을 세운 거죠. 19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죠. 예. 식민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이름을 인번식으로 고치는 창씨개명, 이거 민족 말살기죠. 1938년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서 일본식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했죠. 국가총동원법 제정도 역시 1938년 중일전쟁의 배경 속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을 읽고 부르면 답하시오. 토지의 조사, 토지 소유자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바로 토지 조사령이 되고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1910년대 모습이겠죠. 이 목적은 뭐냐? 표면상 목적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식량 부족 문제는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증치를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진출하려면 이제 회사 설립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어,
그거는 이제 회사령 폐지, 회사령하고 관련이 된 것이죠. 예. 회사령이 있으면 일본 기업도 뭐 마음대로 들을 수는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토지도 하면 맞지가 않죠. 침략 전쟁이 필요한 일정 물정 수탈은 국가 총동원법이죠. 1938년 4월에 제정이 돼서 예. 한국의 농촌 경제 파탄에 따른 농민운동 확산을 무마하기 위해서 1932년에서 1940년까지 일제가 일종의 뭐 새마을 운동 비슷한 1970년대 우리나라에 있었던 농촌 진흥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뭐 농민운동 막 그 소작쟁이 뭐 이런 거 막기 위해서 뭐 조금 들어주도록 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위 법령에 따른 사업이 실시된 시기에 사실 오는 것은 이제 1910년대죠. 일본 상품에 간섭했다. 이건 1920년대랬죠. 23년에 폐지가 됐죠. 아니고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왔다. 이거 되죠. 헌병 경찰 통치. 조선 총독의 문관이 임명된 적은 없습니다. 무관. 회사령이 폐지되어 일본 기업 향진이 늘어났다. 1920년대랬죠. 1920년 폐지됐고요. 병참 기자 정책, 인적, 물적 보급을 위한 병참 기자 정책이 있은 것은 대공황 이후죠. 그래서 만주국과 관련됐는데 대륙 진출을 위해서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부지방을 공업화 정책으로 했었죠. 자원이 많은. 20번 밑줄진 토론을 진행할 때 학생의 여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 총독부에 조세와 지세 총액이 있는데 조세는 이제 전체적인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토지세에 해당하는 것이 지세인데 1910년 한인합 병합 딱 그때는 지세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2배 가까이 늘었죠. 토지조사비 1918년에 끝나는데 예,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조세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이거는 바로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돼 있고 토지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토지조사국이 되겠죠. 자, 전국 각지의 수리조합, 물을 대주는 수리조합, 이걸 조직하는 것은 이건 벼농사 관련된 거, 쌀 만드는 쌀 생산하는 이건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된 거죠. 이건 1920년대예요. 그래서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황제소의 토지 이거 뭐 제대로 좀 안 돼 있죠. 예, 소유 관계가 좀 불분명하죠. 둔전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표면상 목적은 근대적 토지의 소유권이라는 명분, 예, 맞죠? 그리고 황제 소유 토지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조선은 뭐 옛날 정근대적으로 왕토 사상 모든 게 다 왕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왕족, 황족에게 뭐 나눠준다든지 뭐 그런 형식이 되면서 정식적인 분권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다 총독부로 다 넘어갔죠. 이거 신고제라고 그랬죠. 예, 직접 신고해야 돼요. 토지 소유권자가. 예, 신고 안 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 22. 자, 이거는 회사에서 일반 허가를 받는다. 회사령이죠. 1910년에 제정이 돼서 1920년에 폐지가 되는데 일제가 위와 같은 법령을 제정한 목적은 한국인들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막을 목적이죠. 예. 자, 이것이 시행된 시기 1910년대죠. 자, 자원 통제학에서 무슨 령 해당 자원에 대한 법령, 산림령, 어업령, 또 뭐 있어요? 광업령, 뭐 임업령, 뭐 토지조사령, 뭐 또 다 크게 보면 해당이 되죠. 헌병 경찰이 한국인들에게 태형 갈 수 있었죠. 예. 또 직결 심판 권한이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에서 1940년까지 추진한 관제 농촌 운동이죠. 해당이 안 되고요. 1930년대. 그다음에 경찰범 처벌, 가벼운 것도 이게 처벌하는, 뭐몇 명만 모여도 뭐 잡아가고 일상생활이 통제된 게 맞습니다. 일종의 집회 이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니은 딕은 미음이 되겠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고, 도에는 평이에, 그다음에 도부면, 도가 제일 넓고 부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지방자치제를 뭐 실시한다는 것처럼 선전했지만 의결권이 없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정적 능력이 있는 친일적 인물, 교육받은 인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조선에도 뭐 지방자치제를 하겠다, 이게 1920년대 모습입니다. 기억은. 자, 다음 읽고 뜨문을 답하시오. 제복대검, 그 다음에 태영령, 1910년대 모습이죠. 위의 수업 주제는 강압적인 무단 통치, 예. 민족 말살 통치, 국가 총동원 체제, 황국 신민화 정책. 이거는 이제 조선에 의해서 대륙 침략, 중국 본토 침략, 태평양 전쟁, 미국과 싸우는, 이게 전쟁이 확산이 되면서 어, 인적 부적 수탈과 일본인으로 정신을 심어주려는 황국 심연화 정책, 이런 거, 예, 1900 중일 전쟁의 배경 속에서, 30년 이후에 민족 말살기 모습입니다. 기반적인 문화 정치는 1920년대죠. 3.1운동 이후. 24번,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거. 자, 일단 범죄 직결에 따라서 정직 재판 없이 그냥 바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 니은이 해당이 되겠고요. 일제 검열로 민족적 내용이 삭제가 된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1920년에 창설이 돼요. 동아일보와 함께. 이거 1910년대로 보니까 이거 해당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일제는 1차 조선교육령을 1911년에 실시를 하는데, 실업교육과 보통교육, 초등교육 요 정도만 해요. 부려먹기 딱 좋은 거. 예,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되겠고요.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는 건 이제 민족 말살기죠. 일본어만 써야 되죠. 예, 그래서 조선학교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43년 4차 조선교육령 이후에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그래프와 같은 변화. 자, 여기 보면은 어, 이게 지금 1911년에는 일본인이 500개 안 되는데, 1917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오죠. 자, 그럼 1910년대 모습인데, 바로 토지 조사 사업으로 많은 토지가 조선 총독부터 하나로 되고, 이거 싼값에 넘겨요. 이걸 관리하는 것이 동양척기 주식회사인데, 그래서 음, 자, 한번 선지를 통해서, 이건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보죠. 북부지방에는 양을, 남면 북양 정책이죠. 공업원료를, 공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업원료 확보를 위해서. 남쪽에서는 면화를, 북부에서는 약물을 키우게 했었죠. 일제는 조선 광업령 등을 제정해 한국의 자원을 독점하였다. 이게 뭐 조금 애매한 문제긴 한데, 음, 그러니까 일본인이 많이 온 이유가 이런 침탈된 뭐 광산 자원, 임야 자원, 어업 자원, 토지 자원, 이런 자원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딱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나머지 선지와 통해서 이걸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판매 증식 계획은 요 기간에 있은 일이 아니죠. 1910년대가 이건 1920년대 이후고요. 일제는 한국을 기초공업지대로 설정하는 조선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것은 1930년대에 대륙 경제대공황 타개와 대륙 진출, 만주국 등을 통한 그래서 북부지방을 많이 이제 성장시키게 되죠. 공업지대로. 예. 그러니까 1920년대까지 토지지도 사업과 그다음에 쌀 생산 증식, 쌀만 니네들은 조선은 생산하라 이렇게 썼던 것이죠. 회사량 폐지 이것도 1920년대죠. 예. 그래서 일본 기업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고 이거에 맞서서 우리가 물산 장려 운동, 국산표 매입 운동인 것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게 좀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원이라는 것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광물 자원, 어업 자원, 임야 자원 뭐 이런 것 등이 무슨 영 등을 통해서 조선 총독부가 독점적으로 허가적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배제시키고 일본인들한테는 유리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조선으로 가면은 잭팟이 터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